성대화학공학과 환경생물공학연구실에 재학 중인 박동희입니다. 저희 실험실은 그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환경 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생자협작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생자협작 기술이라는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그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중금속 폐수를 처리하자라는 처리하자는 게 바로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해조류, 갈초류 중에 곰피라는 그 해조류가 있는데 그 곰피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육각크롬을 무독화하기 위한 그 컬럼에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히 그 인트로덕션 부분을 소개하면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은 중금속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기타의 어떤 오염 물질과는 달리 어떤 처리 분해를 해서 제거되는 그러한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금속이 수계나 아니면 토양 쪽 오염시키면 그것을 복원하기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로 봤을 때 물론 그 위험성이 많이 알려진 그 카드뮴 아니면 수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그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어 그로 인한 환경 피해 역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지만 크롬 같은 경우는 합금 동운 등 위험성 때문에 라이트가 없는 것 같아요. 크롬 같은 경우는 그 합금 동운 등 위험성 때문에 오히려 그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중금속 폐수들에 비해서 크롬 폐수를 처리하는 데 더욱더 연구할 가치가 높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롬이 과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중금속들에 비해서 그렇게 처리하는데 그렇게 관심을 갖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크롬에 대한 성질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롬은 수계에서 여러 가지 산화수를 가질 수 있는데요. 특히 산가나 육가 요인으로서 존재합니다. 근데 이 산과 육가는 그 성질이 매우 독특하면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과 크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과 같이 pH 5 이상에서는 수산화 침전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산과 크롬이 자연계에 유출됐다가 하더라도 그 자연계에서 유동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산과 크롬은 오히려 생체 어떤 미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성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육각 크롬은 모든 pH 영역에서 음이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대 자연계로 유출되면 그 유동성이 매우 큽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서 육각 크롬 특징 중에 하나가 리덕션 포텐셜을 높이는 건데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육각 크롬은 발암 물질로서 알려져 있고 실제 그 미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커다란 법정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화화해서 만들어진 게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해갖고서는 아시는 분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크롬 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다른 중금속 폐수처럼 화학적 처리법입니다. 그래서 화학적 처리법이라는 것은 일단은 그 강한 환원제를 사용해서 육각크롬을 삼각크롬으로 환원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소석해와 같은 알칼리제를 다량 투여를 해서 침전시켜서 제거하는 방식인데요. 당연히 이 방식은 다른 중금속 폐수 처리 방법처럼 슬러지가 너무 많이 발생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그 단점으로서는 육각크롬의 농도가 CPPM 이내의 저농도일 경우 투여되는 환원제 양에 비해서 그 처리율이 그렇게 낮다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온교환 수지법을 들 수는 있지만 이온교환 수지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폐수 처리에 적용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불가능합니다. 물론 여러 연구자에 의해서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육각크롬을 무독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지속적으로 셀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배지를 공급해줘야 된다는 측면과 아니면 고농도의 육각크롬이 노출됐을 경우 셀 그로스의 이니비션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실공정에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유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하에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그러면 차라리 다음과 같은 좋은 특징들만 갖는 새로운 화석제를 발굴해낸다든지 개발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생체 흡착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물론 거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은 활성탄도 있을 수가 있고 클레이, 애쉬 아니면은 바이오 소번트들을 대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 대상으로 잡은 것은 해조류를 주요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크롬 폐수에 대해서
육가크롬과 촌크롬을 제일 잘 제거하는 그 생체 흡착제를 그 해조류에서 선발하게 됐고, 그렇게 선발된 생체 흡착제가 곰피라는 생체 흡착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곰피에 대해서 어떻게 육가크롬과 아니면은 삼가크롬을 제거하는지 그 기작에 대해서 먼저 밝히는데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가크롬인 경우는 다른 양이온 중금속들처럼 예를 들어서 납이라든지 니켈, 징크 같은 그런 중금속들처럼 단순히 양이온 교환이 해서 바이오매스에 흡착됨으로써 제거가 되었고요. 그에 반해서 그 재미있게도 육가크롬 같은 경우는 음이온 흡착이 아니라 리덕션 반응을 통해서 삼가크롬으로 환원됨으로써 제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생산된 삼가크롬은 흡착을 통해서 바이오매스에 흡착되면서 제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험 데이터를 다시 나타내면요, 시간에 따라서 육가크롬이 제거되면서 존재하지 않았던 삼가크롬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만큼에 해당하는 것은 바이오매스에 붙어서 제거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제거 기작을 바탕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험을 수행했는데 그 전체적인 계략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발을 했고 그 제거 기작에 대해서 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패 수에는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이 있거든요. 뭐 pH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중금속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많은 이온들 대표되는 아이온 스트렝스 자체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가지 팩터들에 대해서 영향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영향들을 모두 바탕으로 해서 크롬패스 전체에 대해서 좀 육가크롬과 아니면 촌크롬 전체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공정 자체도 보완을 했고, 실험실 규모에서는 확인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몇 가지 내용은 이전에 있었던 학술대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부분은 팩트베드 리액터를 운전한 결과입니다. 즉,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육가크롬 자체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차라리 그 유독한 육가크롬을 삼가크롬으로 무독화시키는 연구 역시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연속 공정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팩트베드 타입을 이용해서 그 육가크롬을 무독화시키는 그러한 연구입니다. 따라서 주요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운전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는 5가지에 대한 그 운전 영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곰피가 과연 어떤 거냐라고 많이 궁금을 하시겠는데요. 곰피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미역하고 비슷한 발조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발조류를 간단한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그냥 단순히 유리 컬럼에 깔끔하게 채워갖고서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운전 조건은 다음과 같았었는데요. 140g/L로 채웠고, 초기 유입수 농도는 100ppm으로 했으며 pH는 2를 잡았고 플로레센시 온도는 25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기본 조건을 운정하는 상태에서 5가지 조건을 바꿔가면서 서로 비교하는 그러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그 기본 조건에서 운전했을 때 과연 어떤 실험 결과가 나왔는지 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크게 3가지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육가크롬이 어떻게 제거가 되는지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육가크롬이 환원되면서 바이오매스가 산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매스가 산화되면 당연히 시간이 흐를수록 육가크롬을 제거할 수 있는 성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하고, 그 다음에 흡착을 통해서 제거되는 촌크롬의 양, 그렇게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육가크롬이 제거되는 건 초기에 잘 제거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출되는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미리 설명드렸듯이 바이오매스가 산화되면서 그 육가크롬을 환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촌크롬도 점점 유출되는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촌크롬과 육가크롬이 이 차이에 해당하는 이것이 바로 유출되는 삼가크롬 양으로 보시면 되고요. 100과 그 다음에 이 촌크롬이 이 사이에 있는 이 넓이가 실질적으로 바이오매스에 흡착해서 제거되는 총량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한 250배도 정도 되는 그러한 시간에서는 한 이만큼만 촌크롬이 흡착을 통해서 제거되고, 이 시점에서 거의 다 포화되셨음을 감정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가지 조건에 대해서 변화를 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유입수의 농도를 2배로 증가시켰거든요.
당연히 유입수의 농도를 2배 증가시켰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처리된 육각크롬의 양은 증가를 하게 되지만 어쨌거나 유출되는 육각크롬의 농도 역시 증가를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점에서 바이오매스 측면에서 보면은 산화되는 속도가 당연히 빠르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슬로프가 더욱더 이 기울기가 더욱더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거된 총크롬의 양에 있어서는 물론 이때보다 약간 높긴 높았지만 거의 비슷한 정도로 흡착을 통해서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릴 뻔했는데요. 이 pH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육각크롬이 그 환원되는 과정에 그 수소 이온이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환원된 육각크롬 양만큼 수소 이온이 수계에서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분필을 이용해서 육각크롬을 무독화시키는 반응에서는 그 전제 조건이 강산이 조건을 맞춰줘야지 처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처리된 육각크롬이 양만큼 pH에서는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조건으로 pH를 2에서 3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2에서 pH로 3으로 증가시키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즉 초기서부터 육각크롬이 고농도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pH가 낮으면 낮을수록 육각크롬이 제거 속도는 증가하는 성질을 갖는데 pH가 증가하기 때문에 제거 속도가 적어져서 보시는 것 같이 초기서부터 고농도로 유출되겠습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 측면에서 보면은 산화가 오히려 덜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울기 자체는 더욱더 낮은 형태로 나오게 됐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총크롬과 그 육각크롬의 그 관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육각크롬과 총크롬이 거의 같잖아. 이 말은 유출되는 폐수에는 삼각크롬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원된 삼각크롬은 모두 다 바이오매스에 붙어서 제거되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연구의 토대로 보면은 솔직히 하나의 리액터를 가지고서는 그 육각크롬과 총크롬을 동시에 제거를 할 수 있긴 있는데 그때 좀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거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과 그러니까 제거율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량을 2배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량을 2배로 증가시켰을 때도 역시 육각크롬 농도를 2배로 증가시켰을 때와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그러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이오매스의 농도를 2분의 1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2분의 1로 줄이자 당연히 그 성능 자체는 한 절반 이하로 쭉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가 산화되는 속도도 역시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거된 총크롬의 양은 한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도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온도의 영향을 살펴본 것은 이것을 실골정에 이용할 때 여름과 겨울의 온도 변화를 고려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건데요. 대부분이 산화하는 반응이 그렇듯이 온도가 증가하면 산화하는 반응의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이거 역시 비슷한 결과를 얻었는데 온도가 25도씨에서 45도로 증가시키자 보시는 바와 같이 육각크롬이 제거되는 속도가 급속도로 향상되었고 그 결과 유출되는 육각크롬의 농도는 역시 작았습니다. pH의 변화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제거된 총크롬의 양은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데 이것은 삼각크롬 흡착되는 그러한 기작은 이 범위의 온도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되겠는데요. 좀 발표하기 좀 두려운 내용이기도 한데 그 모델링 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래 모델링 쪽으로 잘하시는 워낙 많아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콜럼에서 운전 결과를 모델링을 하려고 좀 시도를 했었는데 잘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기본 반응식은 다음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육각크롬과 바이오매스로 대표하는 오거닉 컴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매스 자체는 솔직히 엄청나게 복잡한 여러 가지 컴포넌트 구성을 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컴포넌트가 다 육각크롬을 하나하나인데 작용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그 소수만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하는 것을 그냥 오거닉 컴파운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고 그걸 단순히 식으로 쓴 게 다른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거 있는 것이 바로 이 OC를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그건데요.
여기서 접근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거닉 컴파운드 양이라는 것은 바이오매스 g당 1g의 바이오매스가 과연 육각크롬을 얼마만큼 환원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1대1로 봤을 때 그러한 양으로 좀 새로운 경을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배치에서는 잘 못 해결되는데 콜럼에서는 잘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간단하게 모든 그 이펙트는 다 무시를 해버리고 단지 디스퍼션 이펙트만 고려를 해도 다음같이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모델링에 의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오늘 발표에서는 그쪽에 대한 발표는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육각크롬을 단순한 육각크롬을 그 환원제로서 어떤 화학 케미컬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바이오매스를 육각크롬의 환원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육각크롬을 무독화시키는 그 무독화 반응, 연소공정 무독화 반응기로서 콜럼 시스템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콜럼 시스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무엇보다 pH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